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 검은 수염 마샬 디티치. 그는 단순한 해적 선장을 넘어 악마 열매 능력자는 단 하나만 먹을 수 있다는 불문율을 깨고 두 가지, 심지어는 세 가지 능력까지 가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떡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비범한 능력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 1155화를 통해 디치의 비밀이 어느 정도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는 검은 수염 티치의 정체가 사실 전설적인 해적 록스디 지백의 인격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1155화의 내용과 결합하면 이 가설은 더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줍니다. 록스디 지백은 역사상 최초로 성지의 꽃의 방에 침입해 자신이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록스는 이모에게 나는 돌아올 거다 이곳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사는 록스가 갓빌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활하여 다시 이 세계에 나타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줍니다. 이러한 록스의 대사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하치노스를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해적선의 샤베로브 지백, 즉 지백의 검이라고 이름 붙인 티치의 정체가 록스 본인 또는 그의 의지를 이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티치는 아직 신세계에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부터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낸 인물입니다. 심지어 샹크스는 방심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죠. 로저 해적단에서 로저의 카무사리를 유일하게 혼자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재능을 가진 강자인 샹크스에게 상처를 냈다는 것은 티치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강자임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록스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즉, 티치의 몸에 록스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는 로우의 수술수술의 열매입니다. 로우의 샴블즈 능력은 단순히 신체 부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인격, 즉 영혼을 다른 몸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펑카자드에서 로우가 스모커와 타시기의 인격을 서로의 몸에 바꿔넣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즉, 록스디 지백은 갓벨리 사건에서 로저와 거프의 협공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록스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으로 인해 그의 인격이 티치에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1155화에 나온 록스의 돌아오겠다는 떡밥과 연결된다면 이에 가설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1154화에 록스가 등장할 당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두 손가락을 펼쳤는데 이 동작이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 능력 발동 시 나오는 자세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록스가 대포나 총 같은 검격을 가졌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록스의 등장과 함께 산이 두동강 나는 장면은 록스가 악마 열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떡밥일 겁니다. 즉, 수술수술 열매 선대 능력자 록스가 죽기 직전 자신의 인격을 아들 티치의 몸에 넣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예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누군가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물리적인 부활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오히려 의지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부활 또는 계승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대해적 시대의 막을 연 해적왕 골디 로저입니다. 그는 처형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피스를 찾아 바다로 나가게 하는 불씨가 되었죠. 로저의 자유에 대한 의지, 모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해적왕이라는 꿈은 루피를 비롯한 수많은 새로운 해적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이는 로저가 물리적으로 살아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살아남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또한 D의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나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들 역시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선대 인물들의 의지를 물려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코즈키 오뎅의 경우도 그의 개국 의지가 아들 모모노스케와 와노 쿠니의 가신들에게 이어져 결국 와노 쿠니를 개방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록스디 지백이
이무에게 나는 돌아올 거다 이곳에 라고 말했던 부분은 록스 자신이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 세계에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원피스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 이미 죽은 인물이 되살아나 활동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전개입니다. 대신 이는 록스의 강력했던 야망, 그의 세계 지배에 대한 의지, 혹은 그가 추구했던 특정 이념이 시대를 거쳐 어떤 다른 인물을 통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로 보아야 하겠죠. 즉,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가 해적선을 록스 이름을 따고 록스의 거점이었던 하치노스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는 행동들은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록스의 대사는 이무 앞에 록스의 의지를 잇는 티치가 다시 나타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가설과 1155화에서 밝혀진 떡밥들을 종합했을 때 티치의 비밀은 그의 몸에 공존하는 3명의 존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치가 여러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몸속에 한 사람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이론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가설 중 하나입니다. 티치와의 첫 만남에서 루피와 조로가 티치를 보고 마치 한 명이 아닌 것처럼 저 자식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그의 몸 안에 복수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떡밥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티치의 해적기는 검은색 바탕에 3개의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적기가 선장 한 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해골을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3개의 해골은 단순한 동료의 수를 넘어 티치 자신과 관련된 3개의 비밀, 즉 그의 몸에 3개의 심장 혹은 3명의 영혼이나 인격이 공존하다는 가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원피스 속 인물들의 현상금에 일본어 발음을 이용한 숫자 놀이인 고로와 와세를 숨겨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흰수염의 현상금 50억 4,600만 벨에서 시와 6은 합쳐서 시로를 연상시킵니다. 골디로저의 현상금 55억 6,480만 벨에서 648은 로지아로 읽히며 로저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빅맘의 현상금 43억 8,800만 벨에서 88은 하하로 읽히며 엄마를 뜻합니다. 카이도의 현상금 46억 1,110만 벨에서 110만은 하쿠주로 읽히며 카이도의 이명이 백수와 같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 40억 4,890만 벨에서 489는 시야쿠로 읽히며 샹크스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러한 고로와 와세 방식을 티치의 현상금 39억 9,600만 벨에 적용해보면 996이 일본어로 코코로, 즉 심장과 같은 발음이 됩니다. 현상금의 시작에 있는 3과 연결하면 명확하게 3의 심장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티치가 복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가설에 매우 직접적인 암시를 더하며 그의 이영의 신츠라는 떡밥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자신을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지백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데비 존스는 문어 형상의 얼굴을 가진 바다괴물로 묘사되는데 흥미롭게도 문어는 실제로 3개의 심장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연결고리는 티치의 3개의 심장 가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티치의 해적기의 해골 뒤에 있는 뼈 모양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그 끝이 8갈래로 나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뼈 끝은 문어가 8개의 족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피스 1022화 컬러 표지에 우후배 모험을 기록하는 문어가 등장하는데 이 문어가 검은 수염의 과거 모자와 유사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표지 속 문어는 책을 들고 우후배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검은 수염의 취미가 역사 연구라는 점과 연결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표지에 있는 웃음 모자의 로고가 검은 수염의 모든 배에 있는 선두와 동일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즉, 이 표지는 티치가 문어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시각적 복선으로 제시되죠. 또한 버긴의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문어가 짧은 시간 동안만 잠을 자고 오랫동안 깨어있을 수 있다는 생물학적 특징은 티치의 잠을 자지 않는 습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루피가 자야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식사가 문어 타코야키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우연일 수 있죠. 앞선 가설을 종합해본다면 티치에게는 3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원피스 매거진입니다. 저는 현재 티치의 몸에 2명의 여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매거진에 따르면 티치에게는 2 자매가 있었고 이를 에이스가 보고 놀랐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에이스가 놀랐던 이유가 티치 한 몸에 그의 두 여동생이 합쳐진 이영의 상태를 목격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티치 몸속에 티치 자신과 두 자매, 문어처럼 세 개의 심장이 공존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세 명의 존재 가설은 티치가 잠을 못 자는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겠죠. 현재 티치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 가설대로 그의 몸속에 두 자매의 자의식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끊임없이 말을 걸거나 혹은 세 존재가 번갈아 가며 깨어있기 때문에 티치 본인이 온전히 잠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록스는 수술수술 열매 선대 능력자로 수술수술 열매 능력자 록스가 여동생과 티치를 하나로 만들었다. 하지만 저는 티치가 드럼왕국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걸리고 있습니다. 티치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설정과 관련하여 과거 드럼왕국 에피소드에서 루피가 상디에게 겨울나라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피가 외부 세상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후샤마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샹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샹크스는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루피에게 겨울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는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티치가 드럼왕국과 같은 겨울나라 출신의 가능성을 암시하죠. 스마일리가 죽고 근처 열매가 악마 열매로 변했던 것처럼 악마 열매 능력자가 죽으며 그 특성이 근처의 특정 열매로 옮겨가 다시 악마 열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마 열매 도감에 열매의 모양과 생김새까지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악마 열매의 모양과 생김새가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능력자가 죽어도 원래 열매와 같은 모양의 열매로만 변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쇠쇠열매 모델 팔콘이 알라바스타에서 계속 계승되는 이유는 쇠쇠열매 모델 팔콘이 알라바스타 같은 특정 기후에서만 나타난다와 연결되겠죠. 이 이론을 티치에게 적용해보면 드럼왕국 같은 겨울나라의 특정한 열매가 자생하며 이 열매가 와포로의 우거우거 열매의 원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왕국의 왕 출신 와포로의 우거우거 열매 선대 능력자가 드럼왕국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와포로의 초인계 우거우거 열매는 부하들을 일시적으로 합체시켜 체스마림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능력의 궁극 기술이 진짜 사람을 합쳐놓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티치의 설정집에 여동생 2명뿐만 아니라 티치의 어머니도 함께 공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즉, 티치의 어머니가 선대 우거우거 열매 능력자며 어떠한 이유로 티치와 두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티치 몸의 비밀이자 그가 여러 악마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